여러분, 좀비 기업,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폭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쑥쑥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 기업들도 많고요.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시까지 얹혀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좀비 기업은요, 2020년에 40.7%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32.7%였던 것이 2018년 35.7%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6.1%로, 그리고 2020년 40.7%까지 폭증했어요. 폭증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코스닥 상장 기업의 어떤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의 비율은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43.6%입니다. 43.6%. 전체 코스닥 상장사 1275곳 중에 549곳이 한계 기업,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 부실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대출 만기 연장해 준 그 기업들까지 합치면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이요, 물론 여기에는 130조 3,556억 원에는 좀비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좀비 가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기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기업까지 합치게 되면요, 여기에 포함된 기업까지 합치게 되면 진짜 절반에 육박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기업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는 엄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경기가 안 돌아요. 수출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몇몇 기업의 이야기고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잘 되는 기업,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잘 되는 기업은 잘 가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물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보복 소비 많이 일어난다는데 제품 많이 안 팔리냐고 이렇게 물어도 매 한 가지로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명품에 대한 이야기다. 중소기업 제품이 대기업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 봤냐? 중소기업 제품은 시장에서 팔린다, 시장에서. 근데 지금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 말도 진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는 명품관에 줄을 서 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엔 지금 바람만 휑하니 불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업들의 어떤 줄도산도 진짜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는 건 여러분, 나오는 지표들이
전부 다 기업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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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표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전국의 어음 부도율 보세요. 2020년에 0.06%입니다.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어음 부도율이 역대 최저라는 건 이거는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이 안 돌아갈 때 어음이 부도가 많이 나는 건데 기업이 잘 돌아가니까 어음 부도가 안 난다. 이렇게도 지금 되는 건가요? 바로 이런 착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착시. 왜 착시냐고요? 이건 완전 거짓말이죠. 이게 대출 만기 연장해 주니까 게다가 이자 상환까지 유예해 줬으니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게다가 위기 때는요. 어느 누구도 어음 안 받습니다. 다 현찰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음 부도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기업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또 하나 지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표가. 은행 대출 연체율 추이. 이것도 연일 최저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보면 0.31%예요. 작년 12월엔 0.28%고요. 작년 12월엔 3차 대유행이 되면서 기업이 제일 어렵다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28입니다. 바로 이것도 대출 만기 연장의 일환이고 이자 상환 유예의 일환입니다. 130조가 넘게 올 3월 1일 날까지가 원래 만기였는데 그것도 2번 미뤄서 말입니다. 그래서 3번 또 미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9월 31일로. 이렇게 기업들에게 대출해 준 것도 연장해 주고 이자도 상환을 유예해 주고 이런데도 말입니다. 기업에 실질로 들어가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대출 만기 연장해 주고 이자 상환 유예를 해줬는데 지금 기업 부채 비율 올라가는 거 보세요. 기업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률로 떨어지고요. 매출은 매출대로 2019년 기준에도 떨어졌습니다. 2019년. 이게 2020년 기준이 되면 진짜 난리가 날 겁니다. 2020년 기준이 됩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115.1%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 지금 기업들의 상태는 어떻다? 상황이 좋지 않다. 실제로 말입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을 보면요. 전체 비율을 보면 GDP 대비 지난 3분기 2020년 3분기 현재로 110.1%예요. 온 국민이 생산하는 총양보다가 기업 부채가 10%, 10.1%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 부채가 지금 쌓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시점 이게 올 9월이거든요.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 그것도 올 9월입니다. 과연 그때까지 기업들이 도산 안 하고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기업인들이 하는 말이 다 물음표. 더 이상 못 버틴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백신 접종의 차질까지 예상이 되거든요. 백신 접종의 어떤 순서대로 백신이 공급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 순서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 면역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이야기고 집단 면역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실물 경제의 회복이 더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물 경제의 회복이 더뎌진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만큼요, 지금 기업들은요, 줄도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한계기업 끌고 가면 안 된다. 이제 한계기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갈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원금은 고수하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 기업은 어차피 무너지는 기업이에요. 그럼 다른 기업에 갈 돈이 그 기업에 가서 자원 배분이 오류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자원 배분이 오류가 생겨서 결국 돈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또 많은 기업의 어떤 컨설턴트들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정리할 기업을 하나씩 둘씩 정리하면서 넘어가야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중에 이자 상환 유예라도 없애자. 쉽게 말하면 이자라도 받아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가려져 있어서 모른다가 이게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에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줄도산에 대한 위험도 점점 커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실물경제가 언제나 회복될란지 안타깝네요.